명의 가수가요,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거의 뭐 하나의 생태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네, 맞아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수십억 원을 기부하고 또 어떤 100세 어르신은 오직 콘서트에 가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건강 관리를 하신다 하고. 네, 발표되는 여러 통계 데이터들도 정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놀라운 현상, 바로 가수 임영웅 씨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팬덤, 영웅 시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특별한 이야기들을 한번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한 가수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이걸 알아보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아, 그런 차원이 아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은요, 팬덤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하나의 정말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가꿀 만큼 강력한 동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회학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 사례다. 음악을 훌쩍 뛰어넘은 거대한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압도적인 기부 규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영웅시대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기부한 누적 금액이 무려 3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37억 원이요? 정말 대단한 액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돈을 모아서 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수의 생일이나 뭐 앨범 발매, 콘서트 같은 그런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여요. 이른바 필코놈이라고 하던데요. 네, 필코노미. 필, 느낀다는 것과 이코노미, 경제의 합성어죠. 이 필코놈이라는 개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필코노미는요, 원래 MZ세대들의 소비 트렌드였던 미닝아웃.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표현하는 현상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아하, 미닝아웃이요? 네, 젊은 세대가 뭐 비건 제품을 사거나 친환경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것처럼 이제 중장년층 팬덤이 기부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아티스트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사회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아, 단순히 팬심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의 이런 행동이, 나의 소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얻는 일종의 가치 소비이자 정체성 표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부가 곧 내가 응원하는 가수의 얼굴이 되고 또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37억이라는 이 거대한 숫자도 정말 놀랍지만 어쩌면 시청자분들께는 이 작은 공동체의 이야기가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죠? 경남 합천에 있는 영웅시대 이야기인데요. 회원이 단 4분이시래요. 아, 네 분이요? 네, 단 4분인데 150만 원을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주변 다른 지역 팬분들이 아이고 우리랑 같이 활동해요 하면서 막 손을 내밀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현상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핵심이요? 네. 이런 공동체는요,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모임을 넘어서요, 이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사회적 연결망의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내는 겁니다. 사회적 연결망. 특히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사회적 역할에서 점차 멀어지는 중장년층에게는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경험이 엄청난 활력소가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새로운 소속감이 생기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합천의 그 내부는 기부를 통해서 온기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얻으신 거죠. 이건 단순한 활력소를 넘어서 때로는 한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삶의 버팀목이라는 표현이 정말 온몸으로 와닿는 사연이 또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어르신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신 용숙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기사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2년 전, 그러니까 98세의 나이로 광주 콘서트에 가셨는데 임영웅 씨가 무대에서 어르신을 발갈하고는 100세 때도 건강하게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인사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특히 노년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노년기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미래에 내가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 구체적인 사건이요? 네. 여러 노년학 연구들을 보면요.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상적인 신체 활동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와, 10세에 콘서트 가기라는 이 목표는 어르신께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던 거죠. 매일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할 명확한 데드라인이자 달콤한 보상이었던 셈입니다. 이야, 일종의 즐거운 건강관리 프로젝트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아프면 콘서트 못 간다는 그 생각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네. 100세가 되신 올해 3대 가족 8명과 함께 다시 광주 콘서트장을 찾으셨어요. 그 따님이 쓰신 후기를 보니까 주변 팬분들이 다 알아보고 찾아와서 같이 사진 찍고 응원하고 분위기가 완전 동네 잔치집 같았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정말 훈훈한 장면이네요. 공연 후에 어르신이 남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정말 오래 남았는데요. 따님하고 통화하시면서 그러셨대요. 아이고, 가서 보니 94살 밑으로는 다 젊은 사람이더만. 하하, 정말 유쾌하시죠. 네, 너무 멋지세요. 그 말씀 한마디가 사실 이 콘서트라는 공간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공간의 성격이요. 네. 그곳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공연장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 같은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오직 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일종의 해방의 공간이자 축제의 장이 되는 겁니다. 아, 해방의 공간. 덱스의 어르신을 용숙 언니라고 부르면서 환대하는 다른 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수평적이고 끈끈한 유대감을 가졌는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동등한 영웅시대의 일원인 겁니다. 와, 정말 나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그런 공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뜨거운 감성적인 연결은 또 차가운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죠. 한국갤럽이 매년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조사를 보면요. 40대 이상 부문에서 무려 6년 연속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6년 연속이요? 네, 올해 지지율은 29.1%로 2위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른바 더블 스코어입니다. 6년 동안 왕자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어쩌면 2세대에게 대안 부재 현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 네, 자료를 좀 보면요. 10대, 20대가 선호하는 가수는 방탄소년, 뉴진스, 아이유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렇죠.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요. 하지만 40대 이상에서는 지난 6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건 이분들의 삶과 감성을 이토록 깊고 또 정확하게 관통하는 다른 아티스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2세대의 정서를 대변하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 거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이런 압도적인 지배력은 온라인 플랫폼, 특히 유튜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온라인에서도 막강하죠. 여러 곡이 동시에 주간 인기 차트 상위권을 차지해서 언론에서는 차트 싹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인기 있는 가수들은 다들 유튜브에서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 임영웅 현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유튜브 데이터의 특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나 순위만 봐서는 현상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댓글의 질과 내용입니다. 댓글이요? 네, 다른 아이돌 음악 영상에 비해서 40대 이상의 댓글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같은 단순한 감상평을 넘어서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노래를 들으니 고생 많으셨던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라거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 노래로 위로받습니다 처럼 자신의 인생 경험과 노래를 연결하는
아주 구체적인 서사들이 가득합니다. 아, 자신의 이야기를 푸는군요. 그렇죠. 즉, 유튜브가 이분들에게는 단순한 음악 소비 채널이 아니라 자신은 삶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 그러니까 콘서트라는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끈끈한 유대감이 유튜브 댓글창이라는 온라인 공간으로 그대로 확장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거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끈끈한 결속력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한 지점이죠.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진심이 담긴 소통 방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국 투어 콘서트가 끝날 때마다 그 도시의 팬들만을 위한 다른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준다고 해요. 아, 도시마다 다르게. 네, 광주에서는 내 노래가 모든 영웅시대에게 힘이 되기를, 서울에서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요. 아,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경험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죠. 네, 수만 명의 관객 중 한 명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도시에 와준 바로 우리에게 아티스트가 직접 말을 건네고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내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네, 대중을 향한 메시지가 당신을 향한 메시지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일방적인 스타와 팬의 관계는 쌍방향의 깊은 교감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날 콘서트에 갔던 팬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자신들만의 추억이 생기는 거고요. 바로 이 디테일의 힘이 유대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오, 더 있나요? 네, 곧 열릴 대전 콘서트에서는 팬들이 새해를 맞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를 직접 보내면 그 메시지들이 공연의 일부가 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 팬들의 메시지가 공연의 일부가 된다고요? 네, 뭐 올해는 더 많은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같은 팬들의 다짐과 소망이 무대 스크린에 쫙 펼쳐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영리하고 또 진심 어린 방식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팬을 단순한 관객에서 공연의 공동 창작자로 그 위상을 격상시키는 거니까요. 공동 창작자. 네. 그렇게 되면 그 공연은 더 이상 임영웅의 공연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연. 그렇죠. 내가 보낸 메시지가 내 이야기가 무대의 일부가 되는 그 경험은 그 어떤 비싼 굿즈보다도 강력한 추억과 소속감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공연의 일부였다는 그 기억이 팬덤을 훨씬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될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거대한 나눔 활동에서부터 한 사람의 삶에 살아갈 목표를 심어준 콘서트의 약속, 그리고 어떤 데이터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지지까지, 네. 오늘 우리는 한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함께 여행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듣고 즐기는 걸 넘어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회를 움직이는 긍정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 중에 한 정신과 의사가 임영웅 씨를 치유자, 힐러라고 표현한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네. 우울증을 앓던 환자가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서 약을 끊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말이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점점 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이 시대에 과연 이와 같은 아티스트와 팬덤 공동체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위로는 아닐지,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